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1,25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20세 미만에서 1,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5,259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도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요양시설 등 86곳에서 200여 명이 확진됐고 대형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발적으로 감염되면서 4,99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10대 이하 확진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용 자가 진단 키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아동 30여 명이 이용하는 광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난주 한 명이 확진된 이후 이틀 만에 또 다른 아이가 확진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광주와 전남의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이유는 더 큰 문제입니다. 증상이 있어서 학교에서 귀가 좋지 하더라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지역 아동센터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선생님이 가래요. 그러면 저희는 집에 엄마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안 계시다. 그럼 그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고. 확산 추이에 따라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도 지역 아동센터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수업이 다 끝나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제 끼니도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휴원 조치에도 긴급 돌봄을 멈출 수 없는 지역 아동센터. 하지만 방역 지원 대책은 미흡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학생용 자가진단 키트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일부를 키트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접촉자 신속 항원 검사도 못한 채 모든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여기는 주라. 우리가 한꺼번에 검사를 하겠다. 밖으로 유출하지 말으라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다 집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거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진단 키트가 지급되지만 확진자 발생 등 지역 아동센터의 수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는 680여 곳, 초중고생 17,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재난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마다 시민안전보험을 들고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유족들에겐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돕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자치단체가 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치단체의 92%가 가입해 운영 중입니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 광주도 광주시청 가입과는 별도로 모든 구청이 도입했습니다. 사고들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일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해 순천에서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120명, 인구수가 14만 명가량 많은 광주 북군 5명입니다. 구례군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혜자는 1명뿐입니다. 사고가 없어서라면 다행이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세금만 낭비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처음 들어봤고요. 그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중복 보장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청과 구청이 따로 가입한 보험에 보장 항목이 일부 겹칩니다.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보상의 액이나 보상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되 이런 행정상의 어떤 불필요한 낭비는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중복보장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요즘 순천만 습지에서는 묵은 갈대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순천만 경관 관리는 물론 농한기를 맞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돼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갈대 배기 현장을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드넓은 갈대 습지.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조금을 맞아 갈대 배기가 한창입니다. 봄에 갈대의 새순이 잘 돋게 하려면 묵은 갈대를 제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 인근 주민들이 이맘때 갈대 배기에 나서는 건 벌써 16년째. 농한기에 일거리가 생긴 것도 반갑지만 아름다운 갈대밭을 지킨다는 게 더 가슴 뿌듯합니다. 좋은 갈대를 관광한테 보여주도록 우리는 힘들지만 해도 그분들이 보고 즐거운 걸 느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충족을 더 느낍니다. 540만 제곱미터 갈대밭 가운데 해마다 약 13만 제곱미터를 베어내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작업은 사람 손으로 이뤄집니다. 기계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생물 서식 환경이 악화될 수가 있어서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묵은 갈대는 180여 톤으로 순천만과 국가정원 등에서 친환경 시설로 활용됩니다. 정자 지붕과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로도 재활용됩니다. 황금빛 물결로 관광객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관광자원이자 공기를 맑게 하는 온실가스 흡수원인 순천만 갈대. 주민들의 일자리를 챙기는 소중한 생활터전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합니다. 기온이 크게 올랐던 어제와는 달리 3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장흥 11도, 광양 1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다시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낮 동안에는 광주 전남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에 유지하겠지만 오늘 밤에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광주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계속해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 0도, 영광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13도, 구례 12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강진 10도, 장흥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오늘 첫 입학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엽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늘 오전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대학 캠퍼스 다목적 광장에서 학부 신입생 108명과 대학원생 26명, 교수진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입학식을 갖습니다. 또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글로벌 톱10을 목표로 에너지 공대 비전도 선포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에는 빛가람 전망대 일대에서 개교를 축하하는 드론쇼 등이 펼쳐집니다.
광주 도심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일제강점기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제보로 확인됐다며 비슷한 시설을 보면 가까운 관공서 등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지난해 6월 광주 쌍촌동 일대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지휘소로 추정되는 지하 벙커 2곳을 발견해 공개한 데 이어서 올해도 관련 시설 3곳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이 자체 브랜드와 슬로건을 위한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 맞춤형 치안 행정 등을 주제로 매체에 사용할 광주자치경찰 브랜딩 콘텐츠 공모전을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분야는 자치경찰 통합 이미지, CI와 슬로건, 포스터 등 3개 부문으로 최우수 작품에는 시장상과 300만 원이 주어지고 전체 시상 규모는 1,000만 원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무상 수리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5일까지 트랙터와 경운기 등 봄철 사용이 잦은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리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별 수리 점검 일정은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과 구례군의 국도변에 스마트 복합 쉼터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강진군 분홍나루와 구례군 섬진강 대숲길을 국도 스마트 복합 쉼터로 선정하고 2곳의 운전자 편의시설과 지자체 특화시설이 결합된 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도 스마트 복합 쉼터는 강진과 구례군을 포함해서 강원도, 화천군 등 모두 5곳이 선정됐고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서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